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가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의 지지자로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전날 대비 소폭 조정세를 보이며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67,0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트럼프가 지지율적인 측면 상당 부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7만 달러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1% 하락한 66,89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3.19% 하락한 2,628달러대, BNB가 3.27% 하락, 솔라나가 0.68% 하락, XRP가 2.31% 하락한 0.54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1%,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7%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다음 달이죠.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의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이 달러 또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지난달 저점에서 3.8%가량 반등하며 104까지 올라서게 되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이에 따라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따라 상승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 관세 공약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보편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가 있고, 미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수입품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대상으로는 달러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트럼프 미디어 주식 등도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방금 말씀드린 20%의 보편 관세 공약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였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이를 가속화할 수가 있겠죠. 현재 폴리마켓을 통해서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마켓 사이트로 넘어왔는데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4.1%, 또 64.2%로 방금 계속해서 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35.6%로 상당한 격차, 거의 30%에 육박하는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크립토 마켓이 크나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와 더불어 어제이죠, 비트코인의 급락이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 속에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은 것 같은데요. 이 전날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과 동시에 현물 ETF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의 현물 ETF이죠.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3% 이상 하락하자마자 저가 매수에 나서며 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유입시키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 3억 달러면 하나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에 대해서 트레이더 젤레의 경우는 소폭 조정은 예상된 일이라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대규모 랠리에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축적 주소 290만 BTC 도달했다. 대규모 랠리 신호인가?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축적 주소가 290만 BTC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2배로 늘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적 주소란 오랜 기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지만 매도하지 않은 주소를 말한다. 이 주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 이 크립토 퀀트 분석가 브락 캐스맨씨는 보고서를 통해 이 축적 주소들은 개인 혹은 기관 투자자의 소유이며 거래소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7년 이상 활동이 없는 호들 정신의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특징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이들 주소들은 150만 BTC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그 수치는 거의 2배로 증가해서 290만 BTC에 도달한다. 이런 누적 행동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2024년 올해는 특히나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이 캐스맨 씨는 이 같은 축적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에 영향받지 않은 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한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2018년에는 축적 주소가 10만 BTC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1년 강세장에는 70만으로 이제 증가했고 현재 290만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24년 말까지 이들의 축적 주소의 보유량은 300만 BTC를 초과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가치는 2,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축적 지속될 경우 이 시장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면 이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다룬다라고 하면 이 다룰 이야기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알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은 실제 업그레이드 자체도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술로만 접근하면 금방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특별할 게 없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모방하기도 쉽고 비효율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 적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무한한 이야기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SEC가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현재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대박이고 해리스가 되면 망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달릴 거다라는 식의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낙인 찍어 놓았죠.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SEC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알트 프로젝트들의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관한 정책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차라리 이런 점에서는 한국, 대한민국이 더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2024년 1월에 승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블랙록의 참여로 판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는 해석이 주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이 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미국 FBI가 10위권 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자산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미국의 국가 부채는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든은 연일 돈을 풀어댔습니다. 심지어 FOMC에서 미국이 기준 금리를 5.5%나 올렸음에도 정부는 돈을 풀었죠. 그 결과 남은 것은 국가의 막대한 부채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국가가 이 정도의 빚을 졌다면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고 사실상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윤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미국 의회가 아무리 막판까지 강경 입장을 편다 하더라도 이 미국이 부도가 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정부의 편을 드느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금과 달러를 1대1로 교환해 주지는 않더라도 금 보유량과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전히 달러는 세계 제1의 화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해칭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이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국가 신뢰를 백업하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이클을 따라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승을 일으킬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이미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표로 협박을 하니까 허용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이미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고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알트코인만 바라보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만 이걸 모릅니다. 코인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그냥 다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사서 1년 뒤에 보시면 됩니다. 올라 있을 겁니다. 단순합니다. 미국이 가면 비트코인도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가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의 지지자로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머스크 매사추세츠 상원 선거로 나선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 지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디튼은 리플 보유자, XRP 보유자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인물이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지지 변호사 존 디튼이 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그의 지지자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매사추세츠주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디튼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는데, 암스트롱은 매사추세츠주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워렌 의원이 게리 겐슬러를 임명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죽이려 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암스트롱은 워렌을 반자유적 인물로 칭했다. 암스트롱은 그녀는 반자유적이며 정부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머스크는 코인베이스 CEO의 발언에 예스라고 짧게 대답하며 디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머스크의 지지 역시 그의 친 암호화폐 입장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들을 지지하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디튼에 대한 암호화폐 지지를 보면 이 디튼의 상원 의원 선거 캠페인에 대한 암호화폐 지지 물결은 압도적이다. 올해 초 리플은 커먼웰스 유니티 펀드라는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디튼의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이제 기부했다. 제미니 공동 창립자 타일러 윙클보스도 매사추세츠주 유권자들에게 디튼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워렌 의원이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쳤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존 디튼의 지지자로 나선 것은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머스크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동안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여러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죠. 이번 디튼의 지지를 통해 머스크는 단순히 특정 코인에 국한되지 않고 크립토 마켓 전체 생태계와 규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셈인데요. 특히나 이 디튼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위한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지지는 그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머스크는 디튼을 통해서 이 더 큰 암호화폐 시장의 자유와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머스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암호화폐 잠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이번 행동이 이제 머스크가 단순한 암호화폐 투자자를 넘어서 이 크립토 마켓의 장기적인 발전과 제도적 개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해주는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대선 이후에 시작될 크립토 마켓의 상승세 속에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산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화 남용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화폐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화폐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마켓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기에 있습니다.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지금의 조정장은 다음 상승 사이클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공급 구조 또한 그 자체로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입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죠. 채굴 보상 주기적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가 공급을 더욱 제한하게 됩니다. 반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 수요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도 비트코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과 낮은 금리 환경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 가격 하락은 장기적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11월 미 대선과 미국의 금리 인하,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반감기 이후 사이클적인 측면 모두가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